재질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재질을 주는 방법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질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클릭하고 클릭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엔 내가 개인적으로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질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바로 이 부분, 여기 매티리얼에 보시면 아이콘이 오른쪽에 3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 크리에이트 매티리얼입니다. 내가 매티리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매티리얼의 재질이에요. 샘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 넣으시면 색상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OK 눌러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에디트로 들어가셔도 좋고, 여기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텍스처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보시면 폴더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폴더를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질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질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매핑 소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나무. 이거 말고 목재 필름. 이런 식으로 재질을 저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복사해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목재 필름을 쓰고 싶어요. 열기. 그러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불러다 쓰는 겁니다. 여기 크기가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죠. 300, 500. 자, 그러면 크기가 지정된 거 보이시죠? 또 하나,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텍스처에 이 포지션을 가지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자, 어떤가요? 합판으로서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또 그려보죠.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하나 또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이름을 투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투명이에요. 요 아래 오파시티 보이시나요? 이게 투명이란 질감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오파시티를 낮추면 얘가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오파시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이고 트랜스페어런시라는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얘는 투명이란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값이 이렇게요. 불투명도 100%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도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투명도가 70%가 됐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투명도가 30%, 불투명도가 70%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반투명하게 되는 거죠. 오파시티라는 질감은 투명을 관장하는 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될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유리는 대부분 다 옥색입니다. 다 옥색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유리창은 다 녹색입니다. 다 녹색이에요. 최근에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발 녹색이 아닌,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녹색이 아닌 유리창인가? 유색 유리창이 아닌 일반 투명 유리창을 쓰고 싶다고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유리창이, 그러니까 바깥쪽 유리창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를 좋게 하려다 보니까
유리 안에 철분을 조금씩 넣는 거죠. 그래서 녹색으로 된 유리창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열에 대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매트리얼을 통해서 재질을 불러오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자, 다른 방법 하나 또 알려드리죠. 렉탱글 하나를 그려놓고요.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에 임포트는 불러오기란 뜻이죠. 익스포트는 내보내기란 뜻이고, 세이브, 오픈 세이브가 있죠. 오픈은 열기, 세이브는 저장하기, 그죠?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오픈 세이브는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서 만든 형식으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걸 오픈 세이브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익스포트, 임포트 익스포트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지 않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형식의 파일을 불러오거나 그 파일에 그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저장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임포트 익스포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skp로 끝나요. 스케치업 파일은. 근데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 파일은 dwg로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각각 파일의 형식이 달라요. 근데 스케치업에서 오토캐드로 보내고 싶어요. 또는 오토캐드에서 그린 파일을 스케치업에서 불러오고 싶어요. 이럴 때는 오픈을 쓰는 게 아니고 임포트 익스포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우리가 불러올 건 이미지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이 아니고 임포트 익스포트입니다. 임포트가 가져오기, 익스포트는 내보내기. 자, 임포트. 자,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사진을 한번 불러보시죠. 자, 바로 여기 이 부분부터요. 파일 형식을 맞추셔야 돼요. JPG로 맞춰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맞춰야 될 게 사용하는 이미지의 형태입니다. 이미지로 불러올 건지 텍스처로 불러올 건지.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감으로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그대로, 그림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할 건지 아니면 재질로 들어올 건지,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재질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텍스처를 선택한 다음 해당 이미지 선택하고 임포트. 그런 다음 보시면 이미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적당한 위치 클릭하고 쭉 위치를 지정해 주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파일, 임포트, 재질을 불러보아 보죠. 502호 공유에 매핑 소스에 무늬목에, 자, 제가 무늬목 얘를 불러올 겁니다. 임포트. 어떤가요? 재질 쉽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 재질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 재질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클릭하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먼저 다리부터 만들 겁니다. 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면 돼요. 자, 다리 크기는 70에 70이고 아래는 40에 40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70에서 이렇게 40으로 날씬해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여기 100mm까지는 70으로 내려왔다가 요 뒤에 부분이 이렇게 40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720. 자, 렉탱글 70,70 푸시 앰플 720.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앞쪽이에요. 빨간색 축과 초록색 축이 이렇게 뒤로 가 있죠. 이게 앞쪽이에요. 그럼 뒤쪽은 어디냐면 이렇게 뒤로 돌리면
여기가 뒷면이 되겠죠. 그죠? 자, 두 개 복사하고 선택해서 자, 이동 툴 누르고 그 다음 컨트롤 키를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100mm를 복사하게 됩니다. 자, 100mm 내려봤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100mm 내려보시죠. 모서리를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쪽으로 30mm, 선택하고 이쪽으로 30mm. 그럼 보세요. 모서리가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30mm 선택하고 자, 이쪽으로 30mm. 그러면 자, 치수를 넣어보면 여기가 40mm, 여기도 40mm. 이해되시나요? 이 위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 위쪽은 계속 70mm를 유지하고 있겠죠. 여기는 70mm. 그 다음에 이 높이가 결국은 100mm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만들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를 제가 이동해서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렉탱글 100, 100. 예를 들어서 제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동하기, 여기 꼭지점을 잡아 움직입니다. 그럼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이때 화살표 방향을 누릅니다. Z 방향으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100mm. 그러면 피라미드 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난이도를 조금만 높여볼까요? 자, 렉탱글. 이번엔 적당한 비례로 그려보세요. 그 다음 푸시 앤 풀을 이렇게 조금만 해보세요. 그 다음 컨트롤 키 한 번 더 누르고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모델링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노하우들이 다 있어요.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지금 요거 그리는 방식을 많이 써요. 지금 하는 방식을 아주 많이 씁니다. 왜 설명드리냐면 지금 여기 책상 다리 그렸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면을 만들어서 모서리 조절하고 혹은 점 이동해서 모양 만들고,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스케치업은 이게 굉장히 약해요. 이거 잘하는 프로그램이 3D Max가 이게 되게 잘 돼요. 이걸 굉장히 잘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시죠. 이렇게요. 지우개로 여기 지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면을 삭제하고 모서리 하나 선택해서 안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모서리 하나 선택해서 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쇼핑백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응용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렉탱글 200, 200 좀 클라나? 아니 100, 100으로 가죠. 100, 100 푸시 앤 풀을 한 번, 그 다음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이동하기. 화살표를 눌러서 미드 포인트까지. 화살표를 눌러서 미드 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모서리 전체 선택해서 이동하기. Z 방향으로.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해서 스케일로. 자, 이렇게 줄이면
뭐가 되나요? 자, 우유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서리와 꼭지점만 이용해도 간단하게 이렇게 모델링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 삼각형 화살표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동 툴로 여기 꼭지점을 클릭합니다. 아까는 모서리는 어떻게 했나요? 선택을 먼저 했죠. 이 모서리는 선택을 먼저 하지만 꼭지점은 선택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먼저 클릭한 다음에 꼭지점을 그냥 클릭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화살표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혹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화살표를 조절해서 둘 다 안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 밀어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모서리하고, 모서리가 면이죠. 여기 면하고 여기 면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을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스케일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줄여보세요. 아니다. 스케일이 먼저가 아니네요. 다시 이렇게 요 위에를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내립니다. 그러면 내려가죠? 자,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요 위에를 선택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여기까지 이동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저 안쪽으로 이렇게 접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요. 스케일을 줄 때는 그 꼭지점이 반대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진 다 됐네요. 그리고 맨 위에 면만 적당한 비례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유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 책상 다리가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우리가 컴포넌트나 혹은 그룹을 써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부품을 만들고 나면, 객체를 하나 만들면 무조건 그룹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룹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룹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안 되고, 안 돼요. 작업 자체가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부품을 만들면,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면 하나씩 다 메이크 그룹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메이크 그룹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그건 그룹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사각형을 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왼쪽은 그냥 냅뒀고 오른쪽은 메이크 그룹 했습니다. 제가 이 위에다가 사각형을 똑같이 만들어서 복사를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으로 보기엔 차이점이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는 가는 선이고 여기는 굵은 선인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같이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동하기.
자, Z 방향으로 아니, 모서리만 선택해 볼까요? 자, 이동하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푸시 앤 풀 어떻게 되나요?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는 푸시 앤 풀이 안 돼요. 그룹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룹이기 때문에 푸시 앤 풀이 안 들어가요. 얘는 면이니까 들어가요. 심지어 얘는 이동하면 얘만 가요. 이해되시나요? 면이 붙어버린 거예요. 얘는 면이 붙어버린 겁니다. 얘는 면이 따로따로고요. 메이크 그룹은 이렇게 면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메이크 그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 메이크 그룹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메이크 그룹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렸습니다. 메이크 그룹 했어요. 여기다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하고 싶어요. 다시 오른 버튼 눌러보면 여기 에디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이 점선들 있죠. 이게 그룹이 오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돼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 점선들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그룹이 닫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얘를 그룹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상판을 볼까요? 렉탱글 1200에 콤마 750, 그 다음 푸시 앤 풀 높이는 30. 자, 어떤가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따로따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판도 트리플 클릭한 다음, 트리플 클릭이면 전체 선택이죠?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선택해서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의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이거 뒤집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에서 클릭하고 마이너스 1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하고 여기 플립 얼롱, 자, 레드 방향으로 클릭만 해주면 간단하게 됩니다. 두 개 다시 선택하고 복사, 다시 플립 얼롱, 이번엔 그린 다이렉션. 그러면 안쪽으로 책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그린과 레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살짝 얘를 봤습니다. 레드 방향은 이렇게 대칭하는 거고 그린 방향은 이렇게 대칭하는 걸 말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죠. 렉탱글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꼭지점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그려보시죠. 그 다음 재질을 불러와 볼까요? 임포트에서 요 위에 있었던 아까 이 이미지 있었죠? 불러옵니다. 이미지 잘 확인해 보시고, 자, 꼭지점 클릭하고, 자, 클릭하면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딱 그릴 겁니다. 여기다 선을 그릴 거예요.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또는 렉탱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그리셔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끝점에 맞춰서 여기다 선을 하나 그려 보시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여기서 지울 겁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이렇게 이미지 불러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X 표시가 뜨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X 표시 뜬 거 보이시나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맞추면 엔드포인트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아이고,
우리 너무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X 표시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옆으로 띄워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면 패턴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렉탱글을 이용해서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필요 없는 거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텐 이 라인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빼요. 그리고 삭제. 더블 클릭합니다. 삭제.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입니다. 요거 다시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 그려진 사람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그렸던 사람들은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아크를 쓸 겁니다. 여기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끝점, 여기 끝점, 그 다음 중간점, 가운데 여기 선 맞춰서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끝점, 중간점, 자, 그 다음에 끝점. 네, 다시요. 끝점, 끝점. 자, 됐고요. 그 다음 끝점, 끝점, 끝점. 그 다음 끝점, 중간점. 안 맞네. 네, 어떤가요? 볼록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볼까요? 아크, 시작점, 그 다음 그릴 때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모서리 모양 따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모양을 따 보시죠.
네. 다시 컨택을 먼저 다시 컨택 트리플 그 다음 이동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그 다음에 그렇죠. 아 이건 패턴이 계속 들어가고 꼭지점은 꼭지점 중간에 잡아버리면 얘는 두 개가 이렇게 꼭지점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얘가 중간에 잡아버리면 위치를 못 맞추잖아요. 꼭지점에다 꼭지점. 다음엔 스케일로 줄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음, 10분 쉬었다 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냥 들어보고 하시면 아니 그냥 모터를 선택하고 모터를 선택하고 이게 뭐지? 이거 그렇게 안쪽으로 꽂습니다. 얘를 천천히 안쪽으로 가까이 그쪽으로
자, 그 다음이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요. 이제 회전을 시킬 거예요. 회전을 시킬 건데 여기에 중심이요. 이 선의 중간, 이 선의 중간에서 회전을 시킬 겁니다. 자, 로테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가면 중간점을 찾아줄 거예요. 자, 미드 포인트가 나왔네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천천히 이동하면서 중간점을 찾아요. 그리고 다시 이동합니다. 천천히 이동하면 중간중간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이 선에서 중간점을 찾아주고 이 선에서 중간점을 찾은 다음 천천히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중간점을 찾아줍니다. 이때 클릭, 원점, 그냥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중요한 건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야 복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숫자로 90 엔터. 그러면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복제해 보시죠. 이번엔 그냥 답이 없어요. 하나만 맞춥니다. 하나만 맞추는 거예요. 이동하기. 이렇게 해서 하나만 맞추세요. 얘는 그냥 냅두고 선택되어 있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 하나만 맞춥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하나만 맞추시면 돼요. 하나만. 그러면 같이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자,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 다음에 선택 풀고 다시 선택하고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식탁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임포트로 불러드릴 겁니다. 불러드리는데 이번에는 텍스처가 아니고 이미지입니다. 아까는 텍스처로 넣습니다. 그죠? 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넣은 거예요. 이번엔 이미지로 그냥 불러올 겁니다. 이미지로 불러올 거예요. 선택하고 임포트. 자, 그러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적당한 크기. 자, 높이를 한 2000으로 줄까요? 제가 높이를 2000mm로 해서 이와 같이 불러드렸습니다. 자, 로테이트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도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이요, 얘를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익스플로드가 나옵니다. 오른 버튼 누르면 익스플로드가 나와요.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룹을 분해할 때도 똑같아요. 익스플로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지금 얘 그룹이죠. 오른 버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에디트 그룹이 있고 익스플로드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드를 누르면 그룹을 깨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룹이 아니라 다시 솔리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메이크 그룹. 자, 수정할 때는 에디트 그룹.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분해할 때는 익스플로드. 마찬가지 얘도 익스플로드. 분해합니다. 그러면 뭐로 들어오냐면 텍스처로 바뀌어 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로 적당히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선이 두 개 그려진 효과가 날 거예요. 자, 하나씩 선택합니다. 모서리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확대해서 이동해 줍니다. 방향 지정해 주고 이동해 주면 돼요. 여기 끝점에다 이렇게 딱 맞추고 그 다음 다시 하나를 선택하고 방향 지정해서 이렇게 끝에다가 하나를 맞춰 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을 이레이저로 싹 지우면 두 개의 객체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얘를 T자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얘를 회전시킬 거예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로테이트 방향은 이렇게 파란색 방향으로 맞춰 주시고 원점 0도 90도. 자, T자 모양으로 맞춰진 거 보이시죠? 이동하기 중간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제가 서클을 몇 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푸시앤풀로 각각 모양을 만들었고요. 트리플 클릭해서 다 제각각 메이크 그룹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몇 개 만들어 보시죠. 보시죠. 어떤 메뉴냐면 여기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페이스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 엑스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작업할 게 바로 이 반투명 상태예요. 이렇게 반투명해야 이 뒤에 면 뒤에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시요. 뷰 메뉴에 페이스 스타일, 면의 유형이죠. 면 유형이 엑스레이입니다. 끄면 다시 이렇게 불투명 상태로 돼요. 화면 전체가 엑스레이, 즉 반투명 상태가 돼버립니다. 화면 전체를 반투명 상태로 만드는 걸 엑스레이라고 하고, 요걸 끄게 되면 다시 불투명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아래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와이어 프레임이 뭐냐면 철사 모양의 구조물로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히든 라인 그러면 이렇게 숨은 선, 뒷선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뒷선들 가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쉐이드, 음영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여기 재질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쉐이드 위드 텍스처를 눌러야 비로소 재질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손은 안 돼요. 그냥 엑스레이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에디트 메뉴입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면 바로 에디트 메뉴에 가면 여기 중간에 하이드, 언하이드, 락, 언락이 있습니다. 4개의 메뉴예요. 하이드는 감추기고, 언하이드는 보이기, 락은 잠그기, 언락은 잠금 풀기가 되겠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네. 선택하고 나서 하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감춰집니다. 반대로 unhide all 그러면 다시 나타나요. 선택한 다음에 락을 하게 되면 잠그게 됩니다. 잠금이 안 된
객체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잠구어진 객체는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 도대체 무슨 차이냐면 얘는 지워지지 않아요. 편집되지 않습니다.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unlock 그러면 unlock all 그러면 다시 잠금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해야 될 바로 얘를 잠가 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얘는 계속 보이지만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삭제 같은 것들 혹은 자르기 같은 거, 지우기 같은 거에서 안전하게 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네 가지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하이드하고 락이 나옵니다. 메뉴를 쓰기보다는 여기서 쓰는 게 조금 편해요. 다만 언하이드는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쓰셔야 되고, 자, 락은 여기 언락이 있어요. 그래서 락 언락은 그냥 마우스 오른 버튼 씁니다. 하이드는 마우스 오른 버튼을 쓰시면 돼요. 언하이드는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 락은 마우스 오른 버튼 쓰시면 돼요. 언락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 버튼 쓰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고 잠가 보겠습니다. 락. 얘네들 잠그고요. 자, 네, 이렇게 잠가 놓고 그리고 시작하면 돼요. 자, 이 원의 중심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원의 중심점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냐면 여기다 서클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서클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중간쯤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안 맞네요. 그죠? 자,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서 원을 그려보시죠. 여기만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선을 따라서, 자, 여기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바깥쪽도 선을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만 자, 이렇게 절반만 그리시면 돼요. 절반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지우세요. 절반 지우시고, 또 하나, 여기 곡선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로 이렇게 곡선 지게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 보세요. 클릭한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갑니다. 선홍색 나왔죠? 요때 더블 클릭.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같이 정리돼요. 자, 그 다음 서클은 적당히 그리시고, 원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이렇게 전구 구슬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메이크 그룹. 얘는 이제 감춰야 돼요. 그 다음 작업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하이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그리는데 절반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절반만 그리면 됩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선이 삐뚤어지지 않게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절반만 그리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메이크 그룹. 자, 어나이도라면 자, 이렇게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다음 페이스 스타일 끄고. 그러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려 보시죠.